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마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그죠? 요즘은 대부분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저금리 정부 지원 상품 중에 하나인 햇살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전화 주신 분들이 저 자격조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회를 하려면 자격조건을 알아야지 또 조회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자격조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 좀 안 좋은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햇살론이 생계자금하고 대안자금 두 가지로 나눠지죠. 생계자금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시라고 해주는 거고, 대안자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해서 이자 지출을 좀 줄이시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이죠. 이와 비슷한 게 바로 바꿔드림론이라는 상품이 있죠. 그런데 이 상품들이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사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없어졌다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직은 해당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취급하는 금융사가 없다라는 거죠. 햇살론 대안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취급도 잘 안 했지만, 불과 저번 달에 제가 아는 금융사에서는 그나마 자기 금융사에서 생계자금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대안자금까지 취급을 했는데, 이번 달부터 아예 대안자금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전 대안자금 어디서 취급하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융사들 알아보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고객님이 연락 주셨는데 바꿔드림론 물어봤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바꿔드림론 없어졌다고, 취급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사이트에는 나와 있거든요. 없어졌다는 공문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전에 뉴스에서도 바꿔드림론을 없앤 게 아니라 햇살론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나로 묶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지만,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는 하시고, 솔직히 대안자금은 저는 어렵습니다. 참. 이 양 만들어 놓는 거 좀, 차라리 없애고 새롭게 하나 다시 좀 만들어 봐봐요. 이 양 만드는 거. 햇살론 17 은행 그런 거, 그것도 좋긴 하죠. 나쁘진 않지. 근데 은행에서 17%가 뭡니까? 17%가. 일단 het살론 생계자금 취급하는 금융사, 생계자금이 아니라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 취급금융사죠. 취급금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현재 단위, 농협하고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그리고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저축은행, 이렇게 6개의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있죠.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참고로 이 중에서 제가 취급하고 있는 건 저축은행 거입니다. 왜 저축은행이냐? 5개 다 상담사를 두지 않습니다. 상담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여기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상을 살펴보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농업인, 어업인, 엄청납니다. 대상들. 현재 이렇게 많은 대상, 여기 등이에요. 등등등.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은 다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취급하는 금융사에서는 현재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직장인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신협 아니면 새마을금고 이쪽에 방문해 보시면 그나마 요즘 취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말은 곧 모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다 취급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곳은 취급하고 어떤 곳은 취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고객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돼요. 불편하죠. 자, 그리고 재직 기간. 제가 직장인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 한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재직 3개월 이상.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3개월 이상 됐다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직장 건강보험 3회 이상 납부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솔직히 3개월 이상?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의미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 입사를 했어요. 오늘이 10월 14일. 그러면 11월 14일, 12월 14일, 1월 14일. 이면 1월 14일 이후에는 햇살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3개월 이상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보험 3회 이상. 납부가 돼야 돼. 납부는 내가 재직한 그 다음 달에 납부가 돼. 이번 달에 내가 근무를 해서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에 납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4일이니까 다음 달 보통 10일에서 13일까지 2, 3일 이 사이에 납부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제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공단에. 근데 그게 전산 반영돼 보통 15일 뭐 이전에도 좀 되긴 하지만 15일이면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월 15일, 12월 15일, 1월 15일. 어라? 1월 15일 똑같네? 뭐 하루 차이네?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또 이게 틀립니다. 왜? 자, 이번 달 현재 14일, 거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죠. 그럼 다음 달에 납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내가 취직한 게 한 달이 아니라 절반, 보름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월이니까 10월 납부 금액이 5만 원이다. 왜? 이건 절반만 일했으니까. 그럼 11월 달. 11월 달은, 아니. 11월 달은 한 달 다 근무하니까 이제 10만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12월 달에도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도 10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회 이상 납부자. 여기까지만 납부해도 3회 이상이 되는데 문제가 이게 절반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이걸 연봉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에서는 그냥 얘를 빼버려요. 이게 뭐 내가 입사가 뭐 10월 뭐 1일에서 5일로 해가지고 이 사이 입사해서 납부 금액이 뭐 9만 원 뭐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절반이나 이렇게 차이 나버린다. 그럼 이걸 빼버려요. 이 그냥 빼. 포함 못 시켜. 그러면 3회 납부 어떻게? 여기서부터 10일, 12, 2일. 내년 1월 15일 날이 3번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신청을 하셔야 맞습니다. 약간 좀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아니면 뭐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전화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3회 이상 정상적인 금액으로. 자, 그러면 대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대출 금액. 생계자금 1,500. 대안자금. 최대 3,0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곧 생계자금은 최고 1,500, 대안자금은 최고 3,000. 하지만 최대 3,000까지만.
예를 들어서 대안자금으로 3천 받았다. 그럼 생계는 못 받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안을 취급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생계자금만 이용을 하시는 게 맞죠. 맞다고 하기는 좀 그죠. 생계자금만 저도 취급을 하고 있고, 생계자금의 경우에는 최대죠. 최대란 말이 빠졌네. 최대 1,500인데 이게 연봉에 따라서,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내부 등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뭐 700, 800, 900, 1100, 1200, 1500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전에 제가 생계자금 재단 등급에 따른 금액을 제가 한번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또 들어도 나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생계자금 최대 1,500까지 이용을 못한단 말이죠. 이거 없애는 바람에 최대 3,000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걸, 아니 없앤 건 아닌데 이걸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최고 3,000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걸 1,500까지밖에 이용을 못하고 손해지. 이제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줄여버린 거죠. 바꿔드리면 그렇게 만들어, 바꿔드리면 취급 안 한다고 해버려. 햇살은 대안자금 취급 안 한다고 해봤자 최근에 정부지원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딸랑 햇살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뭐 따로 뭐 저희 소상공인 대출 뭐 그런 정부지원 상품이 있겠지만, 대중적인 정부지원 상품은 이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거 취급 안 하면서 은행에서 햇살론 17, 뭐 세븐틴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하도 못해서 그냥 17로 합니다. 18 안 하니라고 다행이지. 그것도 만들어 주는 건 좋고, 또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주면 좋죠. 뭐 모든 걸 다 국가에 의지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걸로 해서 어차피 대출 안 갚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낮추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도와준다면 크게 뭐 국가적으로 낭비 볼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겠죠. 머리가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네. 자, 그러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대출 금리는 7%대에서 9%대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단위 농수협하고 그리고 산림조합,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여기는 7에서 8%대 보이죠? 7에서 8%대로 대부분 대출 실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8에서 9%대에 주로 나가고, 대부분 9%대에 많이 나갑니다.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 그럼 더 이자 금리가 높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 5개의 금융사는 상담사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직접 방문해서 물어봐야 돼요. 상담사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상담사한테 지급될 수당이 없다는 거죠. 다 여기 직원들이에요. 여기 직원들이 다 취급을 해요. 근데 저축은행은 상담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한테 그 수당을 내려주게 됩니다. 공짜로 저희가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당을, 금리를 좀 더 올려가지고 고객들이 지게 만드는 거죠. 금융사가 어떤 놈들입니까? 자기네들이 손해볼 짓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저축은행은 좀 높습니다. 그럼 그래? 그럼 난 단돈 10,000원이면 어디야? 이리 갈 거야. 여기서 그럼 신청을 해. 당연한 겁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죠. 근데 뭐든지 장단점이 있죠. 바로 이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방문을 해야 되고, 방문을 해서 조회를 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면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승인이 나거나 부결이 나겠죠. 근데
자격 조건이 솔직히 좀 많이 까다롭고 서류도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장점은 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낮다라는 거. 자, 저축은행의 단점. 얘네들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럼 장점은 뭐냐? 방문할 필요 없고 서류 간단하고 승인율 높다라는 거. 언젠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저축은행하고 이쪽에서 신용카드 3만 원 이쪽에서 받았을 경우에 납입하는 이자 차익 5년 동안 납입하는 이자 차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0만 원대 5년이면 60개월이죠. 30만 원 잡고 60개월이면 몰라 어떻게 계산하지? 한 달에 얼마 차이 나는지 20개월이면 50만 원씩 50만 원 한 1년에 50만 원 60개월 안 되네 뭐 만 얼마 차였던가? 만 얼마면 안 되는데 60개월이니까 3,000원이면은 10개월이면 3만 원 360 아니구나 만 원도 안 돼요 자관. 그 정도 한 달에 이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솔직히 고인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단돈 만 원 아끼고 싶다 그러면 이리 가시고, 내가 좀 편리한 걸 원한다 그리고 승인율 높은 걸 원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그래서 길어져서 연체 이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체 이력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채무 불이행 하고 단기 연체 이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연체 중에는 안 됩니다. 연체를 다 상환하고 난 후에 기록이 이렇게 남습니다. 연체했다는 기록이. 자, 이 기록들이 남게 되면은 햇살론이 안 되는 금융사가 많이 있어요. 또 당연히 연체를 했다가 상환하고 난 후에 3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돼요. 상환한 날로부터.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도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되는 곳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연체 기록이 있는 분들은 상담할 때, 어차피 저축은행에 상담하게 된다면 상담할 때 상담사에게 미리 말해 두시고, 이런 연체 기록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쪽은 부결률이 더 높겠죠. 알아서 방문해서 신청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든지 부딪혀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많이 나신 분들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또 이거 하면 되지 뭐. 여기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안 되는 거 아니니까 해보고 안 되면 여기다가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햇살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너무 많은 영상, 긴 시간이 찍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는 뭐 이렇게 잘라서 조금 자세하게 한 번씩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